안녕하세요. 어쩌다 안성부입니다. 오늘은 23년 4월 24일입니다. 내일 비 예보가 되어 있어가지고 오늘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이세넴 하고 애니탄, 크레모아, 그 다음에 아그리파지 이렇게 해서 약재 4개를 지금 혼합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흑성병하고 배나무의 면충, 조팝짐진물, 화상병 이렇게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흑성병은 2개 들어갔습니다. 지금 2개. 애니탄하고 다이세넴 이렇게 2개가 지금 들어갔고요. 보시면 방제는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한번 가까이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8차 방제입니다. 8차. 보시면 약이 골고루 쌓아 분사가 되고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위로도 잘 나가고 있고 아래쪽도 잘 나가고 있고 이렇게 약이 방제가 잘 돼야 됩니다. 골고루. 그래서 저 노즐이 굉장히 중요해요. 노즐이 이제 안 좋으면 아무래도 잘 올라가겠습니다. 노즐이 안 좋으면은 미세하게 분사가 안 되기 때문에 미세하게 분사가 안 되면 아무래도 좀 그렇죠. 요즘 약은 요거의 반 이상 날라오는 게 보이실 거예요. 약재가. 그러니까 충분히 지금 약 분사되는 데는 문제 없다. 네. 인공수분한 지는 22일째 됐고요. 적과는 제가 이제 오늘이 10일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흑성병 방제를 해가지고 방제 적어야겠네요. 방제. 방제를 해서 지금 좀 마를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약재가 조금 말라야 또 적과하기도 편리하고요. 좋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SS기는 지금 건조시키는 중입니다. 세차를 하고 저희는 이게 오래돼 가지고 싸금싸금해서 녹슨 데도 많고 해가지고 이렇게 건조 안 시키고 그냥 갖다 넣어놓으면 항상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오늘도 이제 배과수원 이야기로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온도 한번 보실게요. 26.7도, 11.8도 였습니다. 최저 온도가 11.8도. 괜찮네요. 자, 일단은 리셋 해주고요. 온도계가 3개 있으니까요. 온도계 3개 모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7.1도, 11.5도 였네요. 한 개 더 볼게요. 온도. 자, 25.5도, 11.5도입니다. 요 온도계는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온도계를요. 뭐 저온이나 냉해 이런 게 왔는지, 실질적으로 우리 저기 관측소에서 관측하는 거랑 우리 과원이랑 온도 차이가 꽤나 많이 납니다. 꽤나. 어떨 때는 더 높게 나타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더 낮게 나타날 때도 있고요. 그래서 특히 그 인공수분 시기, 그 시기에 인공수분을 했는데 다음날 영하로 떨어진다고 관측소에서 그랬다. 예를 들면은 뭐 한 새벽 3시나 뭐 4시쯤부터 영하로 내려갈 뭐 확률이 있다. 영하 뭐 한 1도다, 2도다 이런 식으로 이제 관측이 되면, 저는 이제 그 전에 이제 한 새벽 3시나 4시쯤에 나와서 저희 과원 온도계를 확인을 해 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확인해 봤더니 올해는 영하 0.8도인가까지 여기 지금 이 제이열 있는 데가 영하 0.8도까지가 내려왔더라고요. 위쪽에는 0.5도, 0.3도 이렇게 내려갔었고요. 한 0.5도 정도 차이가 났던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그래서 이제 관수를 했습니다. 관수를 그때부터 관수를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제가 이제 이제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계속 제가 확인을 했는데, 영하 0.5도 정도에서 머물렀던 걸로 그렇게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온도계가 있으면 이제 응용을 해볼 수 있어요. 무조건적으로 여기 날씨에서 알려주는 측정하는 그 측정키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 과원에 냉해가 진짜 있는지, 냉해가 왔는지. 근데 이것도 뭐 100%는 아니죠.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좀 준비를 할 수 있죠. 최소한 제가 해볼 수 있는 뭔가를 해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물 관수를 했는데, 관수를 한 이유는 그냥 간단합니다. 뭐 여러분들도 아마 아시겠지만 저희는 이제 점적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점적, 옥타 8 해서 요 주변에만 이제 물이 이렇게, 요 주변으로만 물이 나옵니다. 그렇다 손 치더라도 이렇게 저희 관이 다 있죠. 배과수원 전체적으로 관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를 제가 일단은 저희 과수원 쪽으로 보내면, 참 저희는 지하수가 직접 이제 관정에서 바로 나오는 물을 씁니다. 통에 받아졌다가 이렇게 나오는 이런 형태가 아니라 바로 직결로 그냥 관정에서 나오는 물이 바로 과수원으로 이렇게 물 관수를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하수 물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뭐 한 영상 한 10도인가 뭐 15도인가 13도인가 하여간 몇 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게 이제 지나오면서 이렇게 쭉 이런 관들을 통해서 이제 나오면서 열을 빼앗기겠죠. 열을 빼앗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이 물이 나오는 이 때가 되면 보통 한 5도 에서 6도 정도, 보통, 물론 더 추울 때는 더 떨어지겠죠. 그래서 일단은 그 온도 차를 이용해서, 예를 들면 여기가 0도다 그러면 이제 물이 5도다 그러면은 5하고 0하고 만나면 그래도 살짝이라도 온도가 상승하지 않을까.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점적 관수로는 저는 크게는 효과는 없다고 봅니다. 크게는 효과가 없다고 보고, 그러니까 뭐 일정 부분 아주 0. 몇 프로, 뭐 한 1%, 2% 정도는 효과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이게 이제 효과가 있으려면 요 가운데쯤에다가 요 봉 있죠? 요 가운데쯤에다가 스프링클러로 뭐 미세 살수 형식으로 해도 좋은데, 그건 지금 시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은 호수를 이렇게 좀 길게 넣어가지고, 요런 호수를 따로 가운데다가 넣어가지고, 스프링클러, 우리 기존에 이제 돌리던 스프링클러 있잖아요. 그걸로 넓게 돌려주는 겁니다, 물을. 그러면 그 5도에, 만약에 예를 들면 5도의 물이 지금 영하 뭐 0.5도, 영하 1도 뭐 이렇게 이런 공기와 닿으면
온도를 조금이라도 올려주겠죠. 이건 제 생각이에요. 올려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차가운 물에다가 뜨거운 물을 섞는 거와 그런 비슷한 그 효과가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올해는 제가 이제 한번 그 시설을 좀 반튼 정도라도 해놓으려고 한번 지금 생각 중이네요. 왜냐면 이게 시설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리고 돈도 좀 들고. 그래서 아예 그냥 배를 못 키우는 것보다는 올해같이 만약에 서리가 심해서 만약에 그 배가 안 달리거나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돈을 좀 들여서라도 이제 그렇게라도 해놓으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반턴이든 뭐 전체 면적이든 하여간 요 파이프 시설은 좀 한번 해놓으려고 합니다. 요 호수 시설을, 요 호수를 좀 구매해 가지고 해놓고, 그다음에 스프링클러는 기존에 사용했던 게 있으니까 그 스프링클러 일단은 연결해서 일단은 좀 스프링클러로 이제 돌릴 수 있도록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그게 설이나 냉해뿐만 아니라 여름에 여기가 엄청 뜨겁거든요. 과원이. 그러면은 이제 제가 이제 초생 재배를 해서 땅은 그렇게 뜨겁진 않지만 그래도 온도 자체가 높기 때문에 이제 너무 높아버리면 이 나무가 광합성을 하기에 힘들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도 스프링클러를 이용해서 물을 조금 틀어주면 가온이 조금 온도가 내려가겠죠. 그러면 얘네들이 또 광합성 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석이조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그러한 부분들은 한번 설치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요 호수를.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도 21년도, 20년도 이렇게 2년에 걸쳐서 설이 저온 피해, 뭐 냉해, 하여간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열매가 안 열렸었어요. 한 3,000개 정도 열었나? 3,000개 정도 땄어요. 수확을 했어요. 예. 근데 거기에 흑성이 와가지고 흑성까지 뭐 찍혀갖고 이제 거의 경매장에 나간 거 몇 박스 안 되고 한 3-4박스인가? 나머지는 이제 먹는 배로 제가 이제 그렇게 판매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22년도에는 너무 좋아서 제가 이제 잊어먹고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을. 근데 올해 되니까 또 수정 시기가 빨라지고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서리가 또 냉해, 서리 이런 저온 피해 관련된 부분으로 또 이렇게 다시 한번 겪게 되니 이거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요번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제가 할 수 있는 도리만큼은 한번 해보려고 물론 미세살수 장치를 해놓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거는 이제 시설이 만만치 않을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이제 한 가지 온도계가 있으면 좋은 점, 우리 가원에 대한 직접적인 온도를 내가 알 수 있고 그 온도를 알므로 인해서 내가 이제 어떤 대처를 할 수 있다라는 점, 어느 정도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측정지에서 온도 측정한 그 측정지 장소의 온도로만 내가 알고 우리 가원에 적용한다라는 건 조금 위험한 그 일일 수도 있고 좀 무의미한 일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사실 저게 좀 그렇습니다. 온도계가 이제 저렴이 온도계거든요. 근데 온도계 자체가 다 틀리대요. 온도가 조금씩은 하나도 똑같은 온도계가 없답니다. 우리 사람 지문처럼. 그래서 정확하게 똑같다고 볼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만 우리가 알고 있다면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또 어떤 여러 가지 제가 대체를 그 방비를 해볼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이제 한번 온도계가 가수원에 있으면 좋은 이유에 대해서 한번 활용 방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보았습니다. 다음 얘기를 한번 또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어차피 지금 작업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제 과수원을 좀 한번 쭉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잎사귀가 어느 정도 이제 광합성을 할 준비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일부는 지금 광합성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보통 이제 저희가 한 달 정도 인공수분하고 한 달 정도는 저장 양분을 이용해서 이제 배가 그리고 신초가 잎사귀가 이렇게 크고 생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저장 양분은 다 소진이 되고 이제 잎사귀가 광합성을 하는 걸 가지고 양분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잎사귀랑 저희 도장지랑 그 다음에 열매 공급을 하게 되겠죠. 적과를
최대한 빨리 하면 할수록 좋은 건 그 저장 양분을 최대한 과일 쪽에 몰아준다, 이런 개념이긴 한데, 사실 그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면 신초도 자라고 잎사귀도 커지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잎사귀가 더 커지는 영향이 될 수도 있어요. 예. 열매를 따냄으로 인해서 열매 쪽으로 가면 좋은데, 열매 쪽으로도 가고 또 잎사귀로도 가고 또 도장지로도 나오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 나무의 수세가 안정이 되었다 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건 또 도장지가 그만큼 덜 나온다 를 보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도장지라는 건 참 양날의 검 같아요. 제가 지금 2번 주지고 도장지도 받아야 되고, 결과지로서 이렇게 결과지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결과지가 없죠. 여기 이렇게 이런 부분에 지금 결과지가 없습니다. 이런 데는 도장지가 나야 돼요. 하지만 이런 결과지 자체에는 도장지가 필요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만 나오면 좋은데 여기에도 나거든요. 그거는 이제 수세가 안정이 안 되어 있는 경우에 그렇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결과지에는 도장지가 나지 않도록, 나더라도 도장지를 빨리 떼서 거긴 더 이상 도장지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이 적과를 하기 전부터, 도장지 발생할 때부터, 얘가 도장지임을 알게 됐다라고 판단되는 그 시기부터 도장지를 이제 제거해 주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거 이제 도장지거든요. 이렇게 도장지만 딱 이렇게 떼냅니다. 도장지만 이런 식으로, 요 도장지만 이렇게 요 줄기를 형성하면서 나는 잎사귀 도장지,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아마 그 과촉엽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요 과촉엽은 어디 볼게요. 검정색 뭐가 있어서, 요거는 아니네요. 흑성병에 대해서 굉장히 좀 예민한 부분이라 다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과촉엽은 놔두고, 이렇게 이런 애들은 놔두고 도장지만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배를 튼실하게 배를 키우겠다, 많이 키우겠다 라고 한다면 저희는 이제 도장지를 제거하고 적과를 빨리 해서 저장 양분부터 최대한 내가 키우려고 하는 열매 쪽에 몰아주기, 그리고 도장지에 자라는 영분도 결과지로 몰아주기,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그 재배를 지금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그 마라톤 같은 일입니다. 마라톤. 우리가 지금 계속, 요건 도장지는 한 6월달, 7월달, 늦게는 8월달까지도 계속 납니다. 도장지가 계속 올라와요. 계속 따줘야 돼요. 다니면서 계속, 여름에도 계속 다니면서 계속, 그냥 멈출 때까지 딴다고 보시면 돼요. 멈출 때까지. 뭐 언제까지 따는 이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그냥 멈출 때까지 따야 됩니다. 멈출 때까지. 필요 없는 위치에 난 거는 떼줍니다. 다 떼주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도장지를 이제 그 제거하면서 적과를 한 부분으로 보면,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그렇게 도장지도 따고 적과도 먼저 해줬기 때문에 그나마 배가 이렇게 그냥 컸다, 이 정도라도 자랄 수 있었다 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도장지 제거 재배법, 그러니까 도장지를 제거해서 재배하는 방법은 이제 이게 꼭 좋다? 나쁘다를 말할 수 없어요. 왜냐면 과수원마다 이제 나무를 활용하는 방법이 다 다르죠.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재배하는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이 결과지 자체에 꽃눈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 도장지를 이렇게 세워서 도장지를 쭉쭉 뻗게 해서 도장지에 있는 잎사귀를 이용해서 광합성을 통해서 이 밑에 달려있는
몇 개의 열매들을 키워내야겠죠. 그건 어떻게 보면 숙명입니다. 숙명. 그러니까 이 결과지에 꽃눈이 많아서 잎사귀를 많이 확보하고 있다고 한다면 굳이 도장지를 발생을 시켜야 될 이유는 없죠. 도장지를 발생을 시키는 이유는 단 두 가지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광합성을 하기는 잎사귀 확보, 그리고 내년에 이제 결과지로 사용하기 위한 결과지 확보, 그 두 가지 차원이라고 전 보여지거든요. 근데 저희 요 결과지처럼 이렇게 빽빽하게 이렇게 요런 하나하나마다 다 이렇게 원래 꽃눈이 있던 자리마다 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할을 해서 단가지군을 형성을 하고, 그래서 거기에 꽃이 피고 결실이 되고, 그리고 그걸로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상태라고 한다면 굳이 필요가 없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재배 방법에 따라서 다른 거니까 이건 뭐 이게 옳다 저게 그렇다 볼 수는 없지만 이제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려 보았습니다. 도장지 제거법 솔직히 말씀드리면 별로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도장지를 제거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하다가 중간에 멈추면 의미 없습니다. 얘는 처음부터 끝까지 도장지를 다 제거를 해야 완성이에요. 그래야 성공, 그래야 내가 도장지를 제거했다. 그러니까 이게 뭐와 똑같냐면 담배와 똑같아요. 담배. 우리 애연가들, 애연가분들 담배를 피시다가 이제 1년만 매년 연초만 되면 이제 금연에 대한 욕구를 이제 막 이제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금연을 이제 하면은 시도를 해요. 시도를 한 일주일, 뭐 길게는 열흘, 2주, 그리고 다시 담배를 핍니다. 그러면 그게 금연 성공인가요? 효과가 있습니까? 담배를 열흘 끊었다고, 아니면 3개월을 끊었다고, 6개월을 끊었다고 효과가 있을까요? 물론 뭐 조금은 효과가 있겠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그냥 다시 흡연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더 많이 필 수도 있어요. 그동안에 담배 못 폈기 때문에. 도장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장지도 제거를 시작했으면 끝까지 이 모습으로 이렇게 지금 결과지에 도장지가 하나도 없는 이 모습을 잎사귀가 다 떨어질 때까지 유지를 해야 성공입니다. 처음에 막 따다가 포기 그러면은 그냥 안 따니만 못한 거랑 저는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도전을 하신다면 그냥 과수원에 나무 있으면 한 몇 그루만 한번 해보세요. 몇 그루만. 그 몇 그루 자체도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왜? 도장지가 미친 듯이 나거든요. 특히 이제 퇴비, 이런 비료, 영양제 이런 거를 이제 많이 주시는 분들은 더 많이 날 겁니다. 더 많이. 거기다가 이제 한 2월 달인가? 그때쯤 주시죠? 예. 그때쯤 이제 퇴비 주시잖아요. 뭐 열매를 뭐 크게 키운다고 생각하시고. 근데 2월달, 3월달 주는 이 비료 퇴비는 5월, 6월달쯤에 먹습니다. 얘네들이. 제가 알기로 3개월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이게 석효성이냐, 뭐 무슨 성이냐, 뭐 이렇게 빨리 들어가는 거냐, 아니면 천천히 들어가는 거냐, 뭐 완효성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뭐 달라지겠지만 대부분 그냥 여기다가 뭐 우분, 뭐 소, 뭐 돼지, 뭐 닭 이런 거 주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는 석효성은 아닐 거예요. 아마 완효성일 거예요. 예, 보통. 잘 모릅니다. 저는 이제 여기 준 적이 없어가지고 저희는. 제가 오고 나서는 이제 준 적이 없고 탭이나 비료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지식은 좀 제가 별로 없지만 어쨌든 이제 주면은 한 3개월 정도나 4개월 정도 있다가 이제 빨아먹는다고 알고 있어요. 그럼 그때 또 미친 듯이 납니다. 그 비료 때문에. 예, 탭이 때문에. 그러니까 도장지를 저희가 이제 아무것도 안 줘도 저희도 나요. 그때도 아무것도 안 줘도 나긴 나는데 좀 덜 나죠. 좀 그나마. 근데 엄청 나요. 엄청 납니다. 때문에 좀 쉽지는 않으실 거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실 분들은 해보시는 것도 뭐 경험상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무조건적인 좋은 뭐 이것만 좋다 그런 게 없으니까
내가 봤을 때 우리 그 과수원에서 좀 내가 수익을 좀 더 내고 싶다. 근데 뭐 이 사람은 이렇게 하네. 그럼 나도 한번 요만큼만 해볼까? 그런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다는 아니더라도 그냥 뭐 5그루, 뭐 3그루 피해가 없는 정도 한해서 내가 이 정도는 그냥 해도 내가 이거 안 망해도 그냥 요 한 3그루 정도는 내가 안 지어 먹어도 괜찮다. 그 다음에 내가 테스트 삼아서 한번 해보겠다. 더 좋은지 안 좋은지 비교해보면 되잖아요. 기존 나무와 지금 이 나무와 이렇게. 그래서 이게 더 좋은 것 같다. 그러면은 순차적으로 조금씩 바꿔나가시면 돼요. 조금씩. 한 번에 다 바꾸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모험은 안 돼요. 올인은 안 됩니다. 나눠서 조금씩. 아무리 확신이 들더라도 한 번에 다 하시는 거는 별로 전 추천드리지 않아요. 왜? 저는 원망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께 제가 이렇게 농사를 짓는다는 거를 보여드리고, 제가 농사를 이렇게 짓고 해서 수량이 이렇게 나오고 배가 이 정도 시기가 됐을 때 이만하다, 이런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지, 제가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증명이라는 거 없어요. 왜냐면 이게 잘 되는 거 안 되는 거에 대한 판단은 다 틀리기 때문에. 증명은 아니고 그냥 이렇게 농사를 지었더니 이런 결과물이 나왔다. 올해는 이렇게 나왔는데 작년에는 이렇게 나왔다. 뭐 내년에는 이렇게 나왔다. 이런 식으로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보여드리고 저도 이제 경험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제 그 정도로만, 참고 정도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은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또 이제 다음 내용은 또 다음에 또 시간 있을 때 또 다시 한번 배과수원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